그래서 이제 물질 내에서 생기는 자성은 도대체 그 근원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뭐 공학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그런 근본적인 물리적인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쪽이 뭐 이렇게 이 뭐 단순히 뭐 시험 봐서 학점 따는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좀 소외되기 쉬운 그런 분야일 수도 있는데, 시험이 이 모든 게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알 건 알아둬야 되는 거고, 뭐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초적인 그런 지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인류가 이 원자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원자를 표현해봐라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은 이제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뭔가 하여튼 이 여기 주위를 돌 거다 이렇게. 근데 그건 이제 우리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과 같은 원리죠.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달이 지구로 빨려들지 않기 위해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원자에서도 이제 원자핵이 이렇게 뭉쳐 있다는 것도 20세기 초반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원자핵은 굉장히 좁은 지역에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이고, 플러스 전기를 가졌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 쿠롱 인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20세기에 많은 그런 토론이 있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정확하게 이게 이거다 하고 이건 세상 없어도 이건 맞다 하는 그런 이론은 없고, 우리가 이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이제 학문 분야가 발전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많은 이제 논란이 이제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좀 간단한 어떤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중시한다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는 거예요. 여기 마치 이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처럼 돌아요. 그러면 전자가 도니까, 전자가 이렇게 돈다는 얘기는 전류가 반대로 흐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전류로 이제 감싸쥐면은 전류에 의한 이 매그네틱 모먼트나 이 자기장은 이제 그 감싸진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지향하는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갖다가 네 개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쥐면은 그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 바로 자기 모멘트의 방향이고, 이제 그것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자기 모멘트 벡터의 방향이 바로 이제 이 아래쪽을 향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요것을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장을 얼마나 세게 낼 수 있냐 하는 어떤 그런 척도인데, 그것이 이 강운동량에 비례해요. L은 강운동량 벡터예요. 그래서 강운동량을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은, 만약에 물리 1에서 보면 L은 이 질량 곱하기 요 이제 위치 벡터, 회전하는 어떤 중심에 대한 위치 벡터 곱하기 속도 벡터,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자기 모멘트 벡터가 강운동량 벡터와 이렇게 관련이 있느냐 하는 걸 볼 것 같으면, 일단 이게 이제 전류라고 하는 건 전자가 움직이는데, 전자가 예를 들어 이제 1초 동안에 뭐 몇 바퀴를 돈다 하면은 이제 결국은 그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전자가 회전하는 주기가 되죠. 주기. T가 전자가 이 뭐 이걸 원자핵이라 그러면 원자핵 주위를 한 바퀴 회전하는 이제 주기
회전 주기가 있다면 주기 t가 있고, 그러니까 t 시간 동안 이제 주기 요 동안에 이제 한 번 회전하니까, 그러면 우리 전류라고 하는 건 뭐죠? 전류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dq dt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전하가 얼마만큼 한 위치를 지나가느냐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전하량 곱하기 이 이제 회전하는 진동수가 되죠. 진동수. 근데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가 되죠. 그죠?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주기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주기는 그러고 이제 이 각진동수분의 2파이니까 주기는 이제 이 각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한 바퀴 돌면 2파이가 되는 거죠. 진동수는 한 바퀴 돌면은 그냥 1이죠. 진동수는 한 바퀴 돌면 1, 두 바퀴 돌면 2 이렇게 되는데, 각진동수는 한 바퀴 돌면 2파이, 두 바퀴 돌면 4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각진동수를 표현하면 오메가분의 2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주기는 2파이분의 오메가죠. 2파이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고, 그죠? 여기서의 V는 진동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속도예요. 그 진동수 좀 써놨는데 여기 속도예요. 착각할 뻔했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진동수를 표현할 때 N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속도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V로 표시가 돼 있어요. 책에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V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마치 N처럼, 근데 보통 이 진동수는 N로 표현도 하지만은 뭐 F로도 표현하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는 V다, 이게. 속도다 하는 거예요. 저 좀 전에 이걸 마치 진동수처럼 가르쳤지만은 그거는 이제 이제 속도였어요, 속도. 그래서 이 각속도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분의 선속도 이렇게 되니까, 그죠? 각속도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분의 선속도 이렇게 되죠. 그죠? 등속 원운동 할 때. 그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매그네틱 모먼트는 우리가 앞에서 전류 곱하기 전류가 가두는 면적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걸 쓰고, 전류가 가두는 면적은 반지름 R인 원이니까 파이 R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2분의 1에 2VR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그 각운동량을 했을 때 요 원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R 벡터는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나가고 속도 벡터는 이 원의 접선이니까 R 벡터와 V 벡터는 서로 수직해요. 수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 각운동량 벡터의 방향은 R 벡터에서 V 벡터 쪽으로 오른나사를 돌릴 때 그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요 R 벡터의 방향에서 V 벡터의 방향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면 이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럴 때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은 바로 이 위로 이렇게 진행하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매그네틱 모먼트, 전자에 의한 매그네틱 모먼트 벡터는 전자가 가지는 각운동량 벡터와 정반대 방향이 돼요. 그러면서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각운동량이 방향은 이렇게 되고, 크기는 R 벡터와 V 벡터가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각운동량 벡터의 크기는 결국 이제 M, 즉 전자의 질량 곱하기 V의 크기, V 곱하기 R의 크기 R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VR이 어떻게 되죠? VR은 M2분의 L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VR 대신에 M2분의 L이 되는 거죠. 이렇게. VR 대신에 M2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식에서 앞에 2분의 2는 있었으니까 2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전자의 이 원운동에 의한 이 전류가 생겨서 그 전류에 의한 매그네틱 모먼트 벡터의 크기는 바로 전자가 가지는
가운동량 벡터의 크기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 나누기 2배의 전자의 질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마그네틱 모먼트 벡터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자에서 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게 전류나 마찬가지고 이 전류에 의해서 매그네틱 모먼트가 생기고 이 매그네틱 모먼트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진 못하지만은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는 건 도선을 따라서만 흐르니까 도선이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했는데 원자에서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것도 일종의 전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매그네틱 모먼트가 생긴다.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하가 움직이는 전류에 의해서 생긴다 하는 맥락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은 결국은 전하가 운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것이지 자기 홀국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점점 더 이제 이런 미시적인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도 결국 이제 전류가 이용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대세고 그럼으로써 결국 이제 자기장은 전류에 의해서 생긴다 하는 거는 점점 더 설득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원자는 모두 이런 게 생기면은 원자의 경우는 원자만 있으면은 무조건 원자는 자석이 돼야 되느냐? 원자의 경우는 무조건 자석이 돼야 되느냐? 이렇게 원자 하나 넣으면 원자가 자석의 세기는 작지만은 거기서 이제 이런 매그네틱 모먼트가 있어서 이제 뭔가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성질하고 이제 관련이 있느냐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원자들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렇지 않은 거는 왜 그러느냐? 이 전자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만 도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마그네틱 모먼트가 아래쪽이었다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마그네틱 모먼트는 위쪽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 상쇄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모먼트가 상쇄가 돼서 이제 아예 0이거나 이제 그런 거죠. 아예 0이 돼 갖고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거거나 또는 다른 것에 의한 효과보다 너무 작아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로 되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와네스 전자를 생각해 봅시다. 와네스 전자가 이제 두 개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2s 전자도 두 개고 2p 전자가 6개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6개의 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어떤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효과가 상쇄가 돼서 이제 그 원자를 이제 보고 있을 때 그 원자는 이제 이 자기적인 어떤 모멘트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쇄되는 효과 이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효과에 비해서 요 궤도 운동에 의한 이 자기 모멘트 효과가 다른 거에 비해서 작아서 안 나타나거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이제 살펴본 거예요. 살펴봤더니 이게 전자가 이것도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안 사실이지만은 이 원자핵을 전자가 이렇게 도는데 궤도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전하기도 해요. 전자가.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 때 그냥 공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죠.
주기 1일, 주기 하루인 자전을 하죠. 달도 마찬가지죠. 달도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해요. 그래서 지구의 경우는 이 공전 주기는 365일이고 자전 주기는 하루죠. 근데 달의 경우는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죠. 그래서 한 달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자전 주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을 볼 때 한쪽 면만 보이죠. 뭐 저기 분화구가 이렇게 뭐 눈처럼 나 있고 뭐 옛날 사람들은 그게 뭐 개수나무와 뭐 옥토끼가 있다 뭐 그런 그 보이는 면 그 면만 보이죠. 왜냐하면 달의 경우는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전자도 희한하게도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자전을 해요. 그러면 전자를 이렇다고 봅시다. 사실은 전자가 굉장히 입자가 작아서 그 전자의 사이즈는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어요. 양성자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작아서 우리가 사이즈를 우리가 요만큼이다, 뭐 부피가 얼마다 이걸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데 그렇더라도 이제 여기에 사이즈가 있다고 보자는 거죠.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전하면 우리가 알죠. 자전축이 있고 자전축에 대해서 돌잖아요. 그런 거 갖다 이제 스핀이라 그래요. 스핀. 팽이가 돌 때 그 스핀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스핀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전기가 자전을 한다? 이것도 일종의 전류죠. 일종의 전류예요. 전류라서 마찬가지로 매그네틱 모먼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가 예를 들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전류는 그죠?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전류를 따라서 이제 이 전류를 갖다 이렇게 네 개의 이제 저기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제 이 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네 개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은 엄지 손가락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죠. 이렇게. 네, 그죠? 그래서 이 전자의 매그네틱 모먼트의 방향은 전자가 자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기죠. 아까 이제 마이너스 전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거죠. 아까 앞에 전자의 공전에서도 전자의 이 자기 모멘트의 방향은 전자의 강운동량의 방향과 이제 정반대가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의 강운동량의 방향과 전자의 이 자기 모멘트의 방향은 반대가 돼요. 그래서 전자의 자기 모멘트는 아까 앞에서의 공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가 돼요. 그리고 여기 뭐 H바 이런 게 나타나는데 H바는 이제 프랑크 상수 뭐 상식으로 프랑크 상수가 있죠. 근데 프랑크 상수를 갖다가 2파이로 나눠준 거예요. 예. 프랑크 상수는 우리가 뭐 양자론에서 우리가 빛을 양자화시키면은 이제 빛의 색깔이 예를 들어 빨주노초 파남 보면 이제 빛의 파장이 있고 빛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 하면 이게 빛의 속도 c가 되고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빛의 이제 진동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빛의 진동수 곱하기 플랑크 상수 하면 바로 빛이 가지는 그 빛을 입자화 시켰을 때 그 광자의 에너지가 되죠. 그때 요 H가 바로 플랑크 상수가 되고 H바는 그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눠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알면 되고 그래서 요 H는 강운동량의 그 차원을 가져요. H바가 이게 에너지인데 그러면 어떻게 강운동량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토크가 에너지의 차원이잖아요. 그죠? 뉴턴 미터 에너지의 차원이죠. 근데 그것이 에너지가 아니라 강운동량이죠. 에너지가 아니라 토크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의 차원과 에너지의 차원은 같아요. 근데 토크는 토크고 에너지는 에너지죠. 그렇게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에너지와 토크가 분리가 되는데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믹스업이 돼서 결국 이제 이게 강운동량의 값인데 에너지를 나타낼 때 강운동량 곱하기 이제 요 강운동량의 차원의 어떤 상수 곱하기 이제 그 빛의
전자기파의 진동수, 뭐 이제 빨간색이면은 진동수가 작고 청색이라서 진동수가 크죠.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곱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와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게 이제 가운동량의 차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가운동량 벡터가 이 스핀의 경우에는 이게 세차 운동을 해요. 세차 운동을. 사실은 궤도 이 가운동량도 세차 운동을 해요. 근데 그것까지 얘기를 하자면 좀 기니까 여기는 이제 값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값이 나와서 하나 이제 보면 이제 스핀 가운동량이 2분의 루트 3 h바인데 스핀 매그네틱 모먼트 할 때는 왜 h바만 들어가느냐? 요 EM 2분의 2는 요거는 이제 가운동량과 매그네틱 모먼트를 연결시킬 때 관계되는 상수고, 그래서 이제 스핀 가운동량은 2분의 루트 3 h바인데 왜 그 중에서 2분의 루트 3은 어디 가고 왜 h바만 나오느냐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뭐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세차 운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운동량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세차 운동 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이제 원을 그리면서 얘가 순간순간 이게 가운동량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이게 계속 빠르게 돌면서 가운동량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하는 가운동량은 그냥 이렇게 이것들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합성된 벡터의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다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한다면은 결국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제 되니까 결국 나타나는 거는 이 방향이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값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s가 2분의 요 값의 크기는 루트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 요거의 h바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2분의 루트 3 h바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s의 크기예요. s의 크기는 2분의 루트 3 h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효과는 이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2분의 1의 h바가 돼버려요. 이게 2분의 루트 3 h바가 실제 가공동량의 크기인데, 그것이 관측되는 결과는 이것이 세차 운동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관측되는 결과는 이제 2분의 1의 h바만큼으로 관측이 돼요. 그래서 여기 2분의 루트 3 h바가 2분의 h바로 이제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m2분의 2지 않습니까? 또 전자의 경우에는 또 이게 EM이 아니라 또 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까지 설명하자면 좀 복잡하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궤도 가운동량의 경우에 이제 EM분의 2였죠. 그죠? 궤도 가운동량의 경우에 뮤가 EM 2분의 2의 L이었죠. 근데 여기 이제 EM 2분의 2의 H바인데 이제 S가 2분의 루트 3 H바 중에서 2분의 H바만큼 효과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여기 L 대신에 S가 들어갔을 때 S가 2분의 H바만큼의 효과가 나타나면은 이게 2분의 H바만큼의 효과가 나타나면 이게 2가 여기도 있고 2가 여기도 있으니까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4가 돼야죠. 근데 전자의 경우에는 또 요 상수가 여기 이게 아니고 여기 이제 궤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만은 이 스핀의 경우에는 이게 또 2분의 1이 없어져요. 그래서 m2분의 2 이렇게 돼요. m2분의 2의 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가 이제 2분의 h바인 거예요. 이게 m2분의 2의 s인데 s가 지금 요거 관측되는 요 성분이 2분의 h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m2분의 2의 2분의 h바 이렇게 되니까 이제 2m2분의 2h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m2분의 2h바 이렇게 해서 스핀에 의한 이제 매그네틱 모먼트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보면은 이제 오비탈도 2m2분의 2에다가 가운동량이 있고, 그리고 오비탈의 경우는 이게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이게 값이 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반대 방향으로 도는 전자에 의한 상쇄 효과도 있긴 하지만은 이 오비탈의 경우보다는 이 수식으로 보면 스핀이 확실히 작은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이것만 나타나고 이건 안 나타나느냐? 그거는
이 스핀은 이건 정렬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원소들 중에서 이 스핀이 정렬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원소들이 있게 되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이런 물질들이에요. 이런 철, 코발트, 니켈 이런 거. 이제 그리고 이제 화합물도 있긴 한데 가돌리늄은 이거 히토리 원소 이거고. 근데 이거 두 개는 좀 미약해요. 더군다나 이 산화물 이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제일 강한 게 철이에요. 철. 그래서 철이 우리가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원소 중에서 철, Fe가 제일 이제 그런 모멘트도 이제 그 전자 하나에 의한 모멘트가 아니라 전자 여러 개가 동시에 한 원자 내에 그 D전자라고 우리가 S전자, P전자, D전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D전자는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의 D전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효과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이 스핀들이 굉장히 서로 이제 요동을 치면서 떨리면서 이제 그런 모멘트가 어떤 총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하는 거를 이제 막게 되는데 이제 그 임계 온도도 높으면서 또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정렬을 잘하는 거죠. 철, 코발트, 니켈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거를 구해 보면은 이제 전자의 개수도 다르고 이제 온도도 다르고 한데 실제로 이제 측정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상온에서 이거 1000도 켈빈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섭씨로 하면은 뭐 한 700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서 이제 700도 섭씨 700도 정도가 돼야지 이제 자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자성이 없는 것처럼 되는데 그 섭씨 700도보다 작은 온도 보통 우리가 상온에 뭐 몇십 도 C 뭐 이렇게 해서 켈빈으로 치면 뭐 한 300도 켈빈 뭐 이제 언저리 거기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성이 강한 게 요 세 개의 원소예요. 철, 코발트, 니켈. 이것들은 결국은 이런 이제 스핀 매그네틱 모먼트가 서로 정렬하는 효과가 강해서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한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들이 다 서로 더해져 갖고서 결국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그 매그네틱 모먼트를 나타내는 게 오비탈 매그네틱 모먼트가 커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서로 상쇄되면서 이제 그리고 또 이건 정렬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원자끼리 서로 정렬하는 효과가 없어요. 그거에 반해서 이 스핀 매그네틱 모먼트는 인접한 원자에 있는 스핀 매그네틱 모먼트가 서로 정렬을 해요. 서로 정렬하는 효과가 강해 갖고서 이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길어지고 조금 이제 설명이 조금 좀 너무 빨리 해서 좀 그런데 뭐 지금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스핀이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철을 갖다 그냥 놓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밖에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정렬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서로 정렬한 것들이 서로 벡터니까 상쇄해서 안 보이지만은 철을 갖다 자기장하에 놨어요. 그랬더니 점점점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하는 게 되게 많아져서 결국 이제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이 자석의 성질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질을 우리가 강자성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강자성 물질이 바로 철, 코발트, 니켈 그리고 아까 가돌리늄이나 산화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내는데 가장 강한 것이 철이고 그 다음에 코발트, 니켈이고 그 다음에 가돌리늄 같은 거는 임계 온도가 낮아서 상온에서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산화철 같은 거는 철이 산화해서 녹슨 건데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 자성을 나타내는데 그리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철이 제일 강하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단원의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마그네시아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철이 많이 생산되는 이제 그런 데인데 이제 그 철의 이제 철을 구성하는 그런 철이 많이 포함된 그런 이제 돌멩이들에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돼서 자기 모멘트가
정렬이 돼 갖고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자석이라 그러는 거죠. 돌멩이는 돌멩인데 이 자기적인 성질을 가진 돌멩이다. 그래서 그런 걸 자석이라 그러고, 그런 자석들은 이제 강자성이 강한 거죠. 네, 강자성이 강한. 그래서 그런 강자성 물질들의 경우에 결국은 이제 이 궤도 가운동량에 의한 그런 그 매그네틱 모먼트가 아니라 스핀 가운동량에 의한 매그네틱 모먼트예요. 결론은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근데 분명히 이제 궤도 가운동량을 통해서 우리는 일종의 원자 내에서의 그 전자의 움직임도 일종의 전류구나 하는 걸 알아냈고, 결국 이제 이 자기장의 근원은 전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맥락은 이제 잃어버리지 않죠.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스핀 자전도 일종의 전류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장에 기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탐구를 해봤더니 이 자전에 의한 게 더 크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원소가 철, 코발트, 니켈이다. 단일 물질은 그렇고, 이제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히토류 물질 그런 걸 이용해서 요즘엔 자석이 센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화합물을 적절히 잘 만들면은 이 히토류가 단일 물질로 존재할 때는 그렇게 자기장이 세지 않는데, 여러 물질을 합해 갖고 이제 거기서 어떤 총체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물리적으로 만들어 주면은 이제 그게 더 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히토류 자석들이 요즘에 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세잖아요. 보통 철 자석보다 더 세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물질을 섞을 때 적절한 그런 자기장이 잘 온라인되는 그런 물질들을 골라서 섞어서 그렇게 이제 화합물을 만들어 놓으면은 훨씬 더 자기장이 센 그런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도메인이라 그러는데, 자기장을 가해지면은 요 도메인과 도메인이 합쳐서 하나의 큰 도메인이 되죠. 이렇게. 그죠? 작은 도메인들끼리 합쳐서 이게 큰 도메인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자기 모멘트 정렬에 의해서 자기장이 세진다. 이런 거죠. 그리고 물질에서는 이건 강자성체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이런 자기 모멘트가 작은 거, 작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자기 모멘트가 그렇게 영구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스핀들이 얼라인함으로 인해서 한 방향을 가리침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영구 자기 모멘트가 아주 이 작은 거, 작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상자성체예요. 그래서 상자성체와 강자성체의 차이는 결국은 이제 영구자기 모멘트가 크고 작은 걸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상자성체는 영구자기 모멘트를 갖는 원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작은 자기장인데, 그럼 그런 게 어떤 게 있느냐? 뭐 알루미늄 같은 거. 알루미늄은 우리가 뭐 자석에 달라붙지 않죠. 근데 그건 상자성체예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자기 모멘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물질의 특성에 의해서 전도성이 좋은 물질들은 또 이게 그 전도성 때문에 이제 자기 모멘트들이, 스핀 자기 모멘트들이 잘 정렬을 못해요. 이제 그런 물질이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이 자석에 달라붙는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지만은 알루미늄은 상자성체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가해지면은 좀 더 이제 좀 더 온라인을 더 잘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석이라고 부를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강렬한 정렬과, 그리고 이제 도메인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큰 효과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상자성체예요. 정렬을 해요. 근데 정렬 과정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또 이게 열적인 요동 때문에 잘 흐트러지는 거, 그런 게 상자성체예요.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 철 같은 건 반대로 이제 그런 정렬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강자성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성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강자성체 또는 상자성체만 있냐면 그게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자성을 반대하는 게 있어요. 구리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반자성체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걸리면은 이제 자성의 반대예요. 그래서 이 구리가 보면은 이제 전기 전도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전기 전도성이 좋은 어떤 그런 그 물질을
내에 있게 되면은 결국은 자성은 반대예요. 왜냐면 자성이 되면 이 자기장하에서 전하는 원운동을 하잖아요. 원운동을 함으로써 전기전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전도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그런 원운동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을 배척하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자성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자기장을 배척하게 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반자성체고 가장 대표적인 게 구리. 전도성 좋잖아요. 뭐 구리만 있는 게 아니라 금운도 마찬가지죠. 금운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반자성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초전도체 이런 것은 전도성이 되게 좋죠. 임기온도 이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강한 반자성체가 돼 갖고서 이제 자석을 갖다가 올려놓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이고 요게 이제 반자성 초전도체 같은 그런 거예요. 이제 반자성이 강한 초전도체를 놓고 이제 초전도체는 온도를 또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이제 굉장히 낮은 온도로 유지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평소에는 이 반자성체가 아니었어요. 이제 아니었는데 초전도 상태가 되면서 전류에 대한 전도성이 엄청 커지게 되면서 반자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장을 배척하니까는 자기장을 가하면은 얘가 배척하니까 자기가 붕 떠버리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자기 부상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 자기에서는 이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다는 거죠. 이 자기장을 배척하게 돼서 그러니까 반자성이 매우 강하게 돼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아주 자기장을 아예 바깥으로 밀어내 버리는 이제 그런 강한 반자성을 나타내는 그런 효과를 갖다 이제 마이스너 효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그런 정도의 용어는 이제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나름대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어요.